에세이는 어드버타이징 요인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윤리 소비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는데 그 내용과 약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광고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단순히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광고를 그 상품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소비자와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설득은 유익하지만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어서 신뢰는 광고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정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 광고 중에서 인스타 광고들이 있죠. 어떤 광고가 있냐면은 뭐 고기를 판매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분이 특히나 이 추석 때쯤에 본인이 고기를 팔다가 실수로 발주를 잘못 넣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 위기에 겪고 있다. 우리 고기 정말 맛있으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설득이 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연민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광고를 하면서 그 고기를 싸게 파는 과정 아니면 정직한 게 아니라 싸게 팔기도 하고 좋은 고기라는 것을 말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뭐 알고 보니 그냥 사기일 수도 있는 거겠죠. 발주를 잘못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홍보 마케팅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직하지 않고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한다. 말했던 것처럼 사실이 되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강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책임이 더 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탈모 샴푸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비타민 C, 비타민 D와 같은 비타민 광고를 했을 때에도 그것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에 대한 개념 그 이상에서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큰 거고 이런 협찬 인플루언서의 광고는 되게 모호하고요. 투명성은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광고가 어떨지에 대해서 사실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다음 또 소비자 존중을 해주고 사회적 영향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는 당연히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죠. 그렇게 광고를 판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건데 광고는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광고가 나왔을 때 연민감을 느끼게끔 해서 더 사게 만드는 아니면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더 사게 만드는 감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조작이 되면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는 사회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디지털 광고는 또 개인정보의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것들은 휴대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휴대폰을 어디서 판다고 할 때 자기의 개인 정보를 딱 입력하면은 그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뭐 살 수 있는 그런 과정들, 휴대폰 살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개인 정보의 문제도 가끔씩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추적은 또 동의의 문제가 있죠.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야, 나 뭐 핸드폰 사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핸드폰에 대한 뭐 인스타 광고들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행동 추적에 대한 건 동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남용을 하게 되면은 신뢰를 깨트릴 수 있고 그러니 데이터의 존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리적 광고의 미래 이렇게 윤리적으로 하는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광고는 점점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의성과 정직을 결합한 광고가 효과적이 된다. 그래서 광고는 설득과 기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알아야 되는 게 기만을 해야 한다. 그럼 기만을 조금만 해라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건 기만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아까 그 고기에서도 우리 고기가 정말 싼데 이번에 정말 잘못 발주를 넣어서 꼭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살 수 있는 광고를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도가 지나쳐 버려서 그 뭐라 해야 되냐 도가 지나쳐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힘들다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그런 과정이 기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설득을 과장되게 하다 보면은 기만으로 갈 수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였고, 이런 윤리적 광고는 기업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꼭 미래 광고는 윤리를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광고는 어디에나 있다. 일상 곳곳에서. 자, 당연히 광고는 일상 곳곳에 어디에나 있겠죠. 네, 이 광고는 수행을 합니다. 어떤 걸 수행하냐면 파워풀한 강력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뭐뭐함에 있어서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not only a but also가 나왔어요. 뭘 형성하냐면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형성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사회 가치관을 보는 방식에도의 형성을 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냥 단순히 광고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 나 이걸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고를 계속 보면서 우리의 자신 사회 가치관을 보는 방식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두면은 그 건강에 대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건강에 대해서 광고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치아는 20대의 치아가 80세까지 갑니다. 그러니 건강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라는 광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치아는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구나 하는 것처럼 단순히 지식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사회와 가치관을 보는 방식에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는 이 강력한 역할 때문에 이 광고의 윤리적 소비는 중요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논쟁이 되어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당연히 말했던 것처럼 토론,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논의의 중심에서 그 미묘한 균형이 있다. 여기서는 도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수일치를 하면 됩니다. 네. 미묘한 균형의 논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그 선을 넘지 않고 기만으로 들어가는 선을 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하나의 미묘한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 뒤에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처럼 설득을 한다고 할 때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상식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설득은 당연히 광고의 중심에 있습니다. 광고를 왜 하겠습니까? 본인이 이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왜 하냐면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품에 대한 상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걸 홍보하기 위한, 설득을 하기 위한 멘트들을 많이 넣겠죠. 그래서 기업은 사용한다. 그것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 뭘 장려하냐면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이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당연히 광고인 거죠. 그러면 이건 광고를 끄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네, 같이 설명하고요. 그리고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정직하게 이루어질 때, 당연히 정직하게 광고가 이루어지면 플러스겠죠. 그래서 설득은 돕습니다. 소비자들이 하도록 근거되는 알려진 선택을 하도록, 그리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이 창의성과 경쟁력을 촉진함으로써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촉진한다는 건 여기선 플러스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또 설득은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됩니다. 비윤리적이 된다고 합니다. 뭐 할 때냐면은 그것이 옮겨질 때, 조작으로 옮겨질 때, 이것도 마이너스인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야기한다면 설득과 조작은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설득은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입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게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주가 사용할 때 이런 거짓 주장 그리고 과장된 이익, 이런 것들이 조작인 겁니다. 또는 또 빼놓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빼놓았을 때 그들은 들어섭니다. 이 기만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정보가 아니라 안 좋은 정보를 빼놓는 거예요. 뭐 탈모 샴푸가 있는데 이 샴푸는 탈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100년 동안 써야 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탈모 샴푸라고 한다면 그건 중요한 정보를 빼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 기만의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또 나돌리 A 버덜소 B가 나왔습니다. 잘못 이끌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잘못 이끌 뿐만이 아니라 훼손합니다. 신뢰를, 어떤 신뢰냐면은 필수적인 신뢰, 그 장기적인 건강, 업계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신뢰를 훼손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요것도 하나의 예시를 주면은 광고에서 소고기 업체에서 광고를 계속 합니다.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A라는 업체 자체가 우리는 광고하는데 다른 애들이랑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리는 막 더 싸다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작해보고 기만을 할까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A가 너무나도 잘못된 그 조작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A 때문에 A를 계속 보고 A가 자격정이니까 산 소비자들이 A를 딱 먹어보고 나서 역시 인스타그램에서 파는 소고기들은 다 구리네, 나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고기를 안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업계의 건강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훼손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1번 문장에서도 이 중심 원칙 중 하나, 이 윤리적 광고의 중심적 원칙 중 하나는 진실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윤리적 광고, 윤리 있게 행동하는 거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진실성, 진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소비자는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광고를 기대하죠. 어떤 왜 광고를 기대하냐, 얘네들이 광고가 어떻게 기대하냐, 묘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을 정확하게 묘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세부사항을요. 이것도 이 중요한 세부사항이 좋은 거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좋은 걸 뭐 과장하는 것도 하나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진실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진실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 건강 관련 제품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는 진입니다. 특별한 책임을 지녀요. 이것 때문에 그 거짓의 주장들, 그러한 영역에서 거짓된 주장들이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과 관련 제품이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진실성에 대한 예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직성은, 광고에서의 정직성은 그래서 더 많은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더 많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 이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법을 통해서 야 이거 그 광고 정직하게 만들어라 라고 만드는 그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토대, 기반이 되는 겁니다. 공공신뢰의 토대가 되는 거겠죠. 말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건 공공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게 법적 요구사항 이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진실성과 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바로 또 무엇이냐면 하나의 원칙, 이 투명성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성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때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가격인지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안 좋은지 어떤 사람이 써야 될지까지 최대한 투명하게 알려주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투명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이 진실성과 투명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현대 디지털 세계에서 광고는 항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 항상 보이지는 않아요. 뭐처럼 보이지 않냐면 이건 보어죠. 전통적인 광고나 포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광고와 전통적인 광고 포스터랑 같지는 않겠죠. 요즘은 발달되니까 디지털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딱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네. 협찬 콘텐츠 그리고 제품 배치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홍보는 이것들이 다 디지털 세대에서 보이는 광고의 하나의 일종의 광고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쉽게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요. 독립적인 의견과 유료 홍보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독립적 의견과 유료 홍보 사이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제품 배치 협찬 콘텐츠를 통해서 그 홍보이듯 아니듯 그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인플루언서가 나왔어요. 뭐 장동건이 나와서 아니면 뭐 그 카리나가 나와서 여기서 제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 정말 좋아요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유료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 재정적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소비자는요 느낄지도 몰라요. 속았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또 재정적인 관계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윤리적 광고주는 꼭 그러므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콘텐츠를 밝히면서 이거는 분사 구문입니다. 콘텐츠를 밝히면서 이 광고임을 밝히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유튜브에 그런 게 있었죠. 뒷광고 논란이 있었죠. 저희 써봤는데 이거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 뒷광고여서 나락에 갔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컨텐츠를 밝히고 이게 명확한 의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은요 이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 개방성은 그러면 플러스적인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이거는 돕습니다. 보호하는 것을 도와요. 신뢰성을 보호하는 걸 돕고요. 그리고 또 하게 한데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어떤 선택을 하냐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존중 죄송합니다. 소비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성에 대한 존중도 여기 나왔어요. 소비자가 억지로 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게끔 하는 그런 존중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가진대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 기반했었냐면 그들 자신의 필요와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근거를 하면서 부당한
예. 불공평한 조작으로부터 그 필요한 가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반대 맥락인 거겠죠. 많은 광고 전략들은 의존을 합니다. 이용하는 데 의존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약점, 그리고 문화적인 불안 또는 심리적인 압박.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광고를 살려고 했는데 그 광고에서 갑자기 이 약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약 자체가 죄송합니다.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네. 근데 그 약 자체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노화가 빨리 올 거예요. 이거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되게 과장을 하고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 그 강압적 광고는 하지 말자. 자율성을 존중하자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기반 전략과 죄책감 또는 이 또래 압력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요, 결정으로 몰아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여기 관계대명사 대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결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략, 앞에 나와 있던 이 전략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단기간으로는. 그러면 단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장기간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요거 맥락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들은 약화를 시킵니다. 이거 이로드 약화시키다입니다. 존중을 약화시켜요. 소비자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촉진시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의 회의감, 이 광고에 대한 회의감 전체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약을 샀습니다. 이 약을 샀는데 이 약을 먹어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돈만 아깝고요.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 광고를 홍보함으로써 수익을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광고 다 거짓말이지 뭐 난 절대 안 할 거야. 요즘 그런 그런 곳이 많아지죠. 그래서 회의감을 통해서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윤리적 의사소통은 대조적으로, 이거 삼각형 할게요. 네, 대조적으로 힘을 준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이것도 목적격 보어 선택하도록 힘을 준다고 합니다.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의 행동으로 강요를 하기보다 개인적인 선택하도록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성? 자율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네,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맥락이 끝났고요. 사회적인 영향, 광고의 사회적인 영향은 또한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광고는요, 또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왔습니다. 여기 not only A but also B 문장이 아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거 포인트 정리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개인에게 미칠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은 여기 but also가 빠져있는 거지,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얘는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적 관념을요, 이 정체성, 성공,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집단적인 관념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광고를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보면서 정체성, 성공, 가치에 대한 것들을 계속 형성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의존하는 캠페인이에요. 해로운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또는 조장을 합니다. 하게 강요를 합니다. 이 건강한 해로운 생활 방식을 조장하는 캠페인은요, 당연히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뒤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뭘 강화할 수 있냐면 불평등이나 아니면은 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어요.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겠죠. 이 고정관념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면 해로운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건 강화할 수 있겠죠. 이런 불평등이나 보건 문제.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경우도 이거 우리 먹으면은 이거 먹어도 살 안 쪄, 이거 엄청 좋아 라고 말하면 그것도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반대로 또 역접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광고는 광고인데 어떤 광고냐면요, 홍보하는요,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홍보하는 광고는 또한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그 주어입니다. 또한 가집니다. 힘을 가집니다. 네. 사회를 올리는, 고양시키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또 플러스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또 하나 단락입니다. 현대 광고는요, 또한 직면하고 있어요. 새로운 윤리적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역에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윤리적 도전을. 이거는 아까 말했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디지털 기술은요, 광고주들이 겨냥하도록 합니다. 네, 소비자를 겨냥하도록 합니다. 매우 정밀하게요. 종종 얘네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하면서, 쿠팡에서도 막 내가 이거를 구매하고 싶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기서 그 디지털 기술이 광고를 더 많이 보이게끔 해서 소비자를 되게 정밀하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만들 수 있어요. 광고를 더 관련성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요. 그러면 광고를 더 관련성 있게 만드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뒤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것은 이 광고 디지털 기술이 뭐 소비자를 겨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기술은 또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동의와 보완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살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좋게 내가 보고 싶은 광고 근데 보고 싶은 광고가 아니라 좀 더 좋아할지도 모르는 광고를 보는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관련성 있는 광고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동의와 보완에서는 의문감을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박을 사고 싶은데 수박 먹을까 말까 이러는데 광고에서 갑자기 쿠팡에서 얘들아 이거 우리 수박 진짜 싸게 파는데 이거 맛있는데 한번 사볼까? 그러면 뭐야,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좀 찾아본 거를 본 다음에 이렇게 수박을 추천해줬다고? 이거 나한테 협의가 되는 거 아닌데? 라는 동의, 그리고 뭐야,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쳤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박 광고를 한다고? 되게 좀 무서운데? 라는 보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집하고 사용하는 거,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거, 명확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요, 당연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침해할 수 있어요. 소비자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끌 수 있어요. 네, 법적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윤리적 광고주는요, 네, 하지 말아야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나놀리예요. 네, 이거. 네.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 프라이버시 법을 준수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루어야 합니다. 뭘 다뤄야 되냐면 대해야 합니다. 동사, 소비자의 데이터를 존중으로 대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정보 있다고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소비자 데이터를 허락받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법을 준수하게끔 해줘야겠죠. 또 분사 구문입니다. 네, 확신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적 광고의 중요성은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더 이 소비자가 더 많이 알고 비판적이 되면서 윤리적 광고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윤리적 광고의 중요성이 훨씬 더 소비자가 많이 알고 비판적이 되니까 윤리적 광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사람들은요, 오늘날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광고가 작용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말할지도 모른대요. 네, 부정확함을 소셜 미디어에 말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는요. 네, 전념하는 브랜드, 정직에 전념하는 브랜드, integrity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아마 시험에 어휘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정직에 전념하는 브랜드는요, 더 할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할 가치가 있냐면 be likely to까지 여기까지 묶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충성을 얻을 수 있고요. 또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붐비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직한 브랜드를 더 좋게 보고 있죠. 지속적 충성.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일치불치 될 수 있는데 정직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겠죠. 왜냐? 단기적인 건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곳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앞에 나왔기 때문이죠. 윤리적 실천은요. 단순히 도덕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 윤리적 실천들은 그것들은 실질적 전략이에요. 전략.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전략이 되는 거겠죠. 그냥 단순히 빨리 팔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뭐 오뚜기처럼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말을 해주고 그리고 편법을 쓰지 않는 오뚜기가 맞는지 아닌지 예시가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또 기업인데 알려져 있는 기업 정직과 책임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 당연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계속 얘네들은 지속한대요. 쌓는데요. 그 명성인데요. 지속되는 명성 더 오랫동안 어떤 단일 캠페인보다 더 훨씬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정직함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광고 세계가요. 더 디지털화되면서 인공지능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표적 홍보가 또 이 표적 홍보가 형성하면서 이 사회적인 경험을 형성하면서요. 이 필요성, 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커지고 있어요. 디지털화가 되면 될수록 인공지능, 인플루언서 마케팅, 표적 홍보가 형성을 하면서 여기는 여기까지가 절이고요. 여기까지 절이고 여기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여기만 분사 구문을 봐야겠구나. 네. 그리고 또 광고는 광고인데요. 결합한 광고, 창의성과 정직함을 결합한 광고는요. 얘는 효과적으로 얘는 계속할 겁니다. 그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거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또한 보호하면서 요거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하면서 존엄성, 소비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요. 업계의 신뢰성을 또 보호하면서 계속 효과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광고는 걸어야만 해요. 그런 미묘한 경계, 설득과 기만의 미묘한 경계를 걸어야 합니다.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이것은요. 또 되어야 합니다. 네, 충분한 설득력 있게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야 되지만 또는 기반으로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뢰 기반 이어야 되고요.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존중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윤리적 광고주는 이해합니다. 그들이 단지 또 이거는 not only a 버덜수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윤리적인 소비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요 세워야 합니다. 또 not only a 버덜수비예요. 강력한 기업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신뢰 있을 만한 미래를 위한 시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용의 반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생각하면은 윤리적 광고를 해야 한다. 그럼 윤리적 광고를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정직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맥락으로 말해졌고요. 그렇게 기만하지 않고 윤리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도 맞지만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계속 유인물과 아니면은 본문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꼭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들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시험 나왔을 때 일치불일치 문제나 아니면 어휘 문제나 아니면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